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뭉치 양성민입니다. 네, 표 대표입니다. 네, 에테라파 선철입니다. 네, 돈 모으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재무 목표가 달성이 되려면 당연히 자산 덩어리를 잘 모아야 되고, 자산이 형성되려면 당연히 현금 흐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고, 현금 흐름에 대한 관리가 잘 되려면 당연히 지출에 대한 관리가 잘 되셔야 될 거고, 지출에 대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용카드. 저희가 이제 신용카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자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잡고 우리 돈 벌어보는 올해 한 해 되려고 신용카드 관련돼서 한번 또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자, 첫 번째 한번 얘기해 보죠. 사례. 어떤 사례입니까 이게? 그 신용카드 쓰실 때 혜택들 많이 따지시거든요. 그래서 그 혜택에서 좀 놓치고 있으신 거 저희가 한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 말씀드릴게요. A씨가 가족과 함께 식당에서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카드 할인 10%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다음 달 이제 같은 식당 이용했었을 때 전원 이용 실적 조건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할인을 받지 못했어요. 그 카드사에 문의해 보니까 지난달에 할인받았던 이용 금액 10만 원은 전월 이용 실적에서 제외됐었던 거고 이달은 그 실적을 못 채웠으니까 똑같은 식당에서 똑같이 먹었는데 이달은 할인 못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전월 실적이 일정액 이상 되셨을 때 혜택 받는다. 그러니까 그걸 잘 어렵지만 관리하셔야 이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보면 그 놀이공원 때 이런 거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놀이공원 가서 나는 제휴카드가 있어서 이거 좀 입장료 깎아줘 그랬더니 실적이 없으신데요? 해가지고 못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휴카드들이 사실 전달에 하다못해 30만 원 이상 써야지 혜택 주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나서 좀 지출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전월 이용 실적이 금액적인 부분도 있겠죠. 30만 원 이상, 60만 원 이상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카드사마다 틀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무이자 할부 금액들 있잖아요. 나는 그 할부 썼는데 그런 것도 포함 안 되고요. 그다음 관리비 낸 것들, 그다음에 세금 낸 것들, 그다음에 이자 낸 것들, 카드론 이런 것들은 또 실적이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각 회사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 이거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이용대금 명세서에서 꼭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월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사용을 하자. 자, 두 번째. 네, B씨가 해외여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높은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받았어요. 그래서 주로 대형마트 등에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해서 생필품 구입에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마일리지가 소멸된다는 뉴스를 접하고 서둘러 해외여행을 계획했으나 카드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카드사에 문의해 본 결과 무이자 할부로 결제 시에는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비슷하죠. 이제 많은 분들은 돈이 나가면은 다 실적인 줄 아는데요. 무이자 할부는 대부분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웃기죠. 우리는 또 무이자 할부 받으려고 이게 카드 끌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은 적립이 안 되네. 참 짜증나긴 하다. 근데 이런 부분들 많은 분들 모르시죠. 그래서 내가 무조건 끌고 할부를 했다고 해서 그게 실적이 잡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무이자 할부라든지 이런 실적에 포함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확인 한번 해보셔라. 자, 세 번째. 네, CC입니다. CC가 금다방 커피 20% 할인 제공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김승민 씨 얘기에 따르면 커피는 선배가 사줄 때 마시는 거는데 이분은 직접 사 마시나 봅니다. 예. 매일 이용했답니다. 근데 얼마 뒤 한 건도 할인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상품 설명서를 확인해 보니까 건당 1만 원 이상 결제 시 할인인데 맨날 2만 원 이하로만 사 드신 거죠. 그래서 한 건도 할인을 받지 못해서 크게 실망하신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런 경우는 많죠. 많은 분들이 이제 할인율은 좋으나 이런 조건들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거기 이제 광고 할인율을 적용받기 힘든 경우가 이제 예시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이제 할인율만 나와 있고 그 뒤에 건당 금액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커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10,000원 이상인 경우에만 할인된다라든지
그리고 횟수 제한들 이런 부분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도 안 놓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개인 것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체크카드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방에서 커피 먹으면은 한 달에 얼마 한도로 이렇게 그 10% 할인해주는 이런 게 있거든요. 바로바로 뜹니다. 근데 저도 만약에 그런 걸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방금 얘기했던 그 사례에 딱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본인 거는 제대로 좀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이게 참 보면 큰 글자 밑에 작은 글자들 꼼수 쓰네 꼼수 써. 네.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자. 자 다음. 자, DC입니다. 쓸만한 카드를 찾고 있던 DC가 레스토랑, 편의점, 영화관, 커피, 마트 등 평소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각각 20% 할인을 제공받는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할인 금액이 20%가 되지 않아서 상품 설명서를 확인해 보니 월 통합 할인 한도 10,000원이라는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됐죠. 자, 마찬가지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인 혜택만 보는데 중요한 건 최대 한도,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통합 할인 한도라는 게 있어요. 할인율뿐만 아니라 통합적으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저기 다 합쳐다 보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무주택으로 끊지 마시고 할인 한도 조건 한번 확인해 보셔라. 자, 참 저도 이게 쓰기는 쓰는데요. 이게 저도 예전에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쓰고 했는데 근데 점점 무뎌져요. 시간 지나면은 어디 어떤 레스토랑 패밀리 레스토랑 갈 거면은 할인된 카드 있을 거야. 막연하게 이렇게 가죠. 근데 가서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짜증 나기도 하고. 그 어떻게 근데 써버렸는데 돈 내야지. 네, 그러면 그런 데는 따로 이렇게 쿠폰이 왔었을 때 간다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어떨까 싶어요. 평상시 늘 간다 개념이 아니라.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똑똑하려면 끝까지 똑똑해지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덜 똑똑이어서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겠네요. 자, EC 사례 보겠습니다. 온라인 마이크를 가져가세요 말하고 있는데 이 씨는 온라인몰, 백화점, 영화관, 놀이공원 등 다양한 할인 혜택에 끌려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할인받은 금액도 크지 않고 나중에 어떤 곳이 할인되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죠. 보통 다들 이러실 텐데요. 그래서 부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 거죠. 결국 이 씨는 이런 복잡한 카드보다 고민 없이 써도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카드를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광고 있더라고요. 알아서 뭐 해준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보면 알아서 안 해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여기서 내용이 나오죠. 많은 분들 신용카드 선택할 때 이제 부가적인 혜택을 보죠. 어떤 게 할인이 많이 되고 어때 조건이 좋냐. 시간이 지나면요 다 몰라요. 다 까먹으니까 핵심이 이거예요. 그냥 단순한 거, 자기 많이 쓰는 거, 그 하나의 부가 서비스에 집중된 카드를 쓰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카드 여러 개 가지고 계시고 부가 서비스 혜택 보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요, 그분들 돈을 못 모아요. 여기저기 저기 가면 할인 혜택 있는데 저걸 가지고 카드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가 서비스를 위해서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분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관심 가질수록 돈은 못 모은다.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거, 이를테면 뭐 기름값을 낸다거나 아니면 통신비를 낸다거나, 그럼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는 사용하면 좋겠죠. 근데 이를테면 놀이공원 내 최적화된 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가면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필수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이제 신용카드를 단순하게 잘 활용을 하시되, 너무 우리가 좀 비용으로 쓰는 부분들은 조금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랑 거의 기능이 똑같아요. 그래서 부가 서비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낫겠죠. 다음.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잠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 포토윈과 함께합니다. 세부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FC는 경유차를 이용하시는 분인데요. 리터당 100원 할인을 제공받는 카드를 발급받아서 50리터 일단 주유했죠. 그러면 이제 5,000원 할인받겠네 생각했었는데 여기서의 주유량의 기준이 휘발유 기준이어가지고 경유인 경우엔 4,300원만 할인받은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들이 있는데, 할인의 기준은
그 실제 주유량과 다르다. 내가 메리트 되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모르잖아요. 그럼 카드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결제한 주유 금액만 알 수 있고 이런 성인 금액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세가 있을 거잖아요. 그 시세를 나누면 대략적으로 이 가상의 주유량을 역으로 얘가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할인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자기 연 리터당 얼마가 고지고대로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LPG 충전소 같은 경우도 대부분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런 할인 기준을 사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 할인이 제대로 안 돼? 이렇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 원래 그런 거. 제가 LPG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아는데 진짜 대부분의 카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LPG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이 좀 할인 받으려면 좀 그거 딱 꼬집어가지고 LPG 할인 이걸 받으셔야 돼요. 이건 카드. 이건 하나의 팁이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 많이 쓰시나 봐. 우리 소위 얘기하는 LPG 차량 운영하시면 능력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닌가요? LPG가요? 네, 아닌가? 혹시 또 몸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그런 거 아닐까? 자, 다음 뭐 어떤 거죠? 자, 네. GC입니다. 예, 아, 휴대폰 GC. 대리점에서 할부 결제 시 할인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발급을 권유를 받았고, 그래서 이 카드로 이제 사신 거죠. 그래서 최신형 휴대폰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하셨는데 할부 구매에 대해서 매월 12,000원의 할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6개월 후 매월 청구되는 단말기 대금을 보니까 5.9%의 할부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중도에 해지 못하죠. 위약금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할부 계획을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공짜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장기 할부 같은 경우는 이 할인 혜택을 있죠. 특히 핸드폰 같은 경우는. 근데 중요한 거는 할부 이자도 그리고 서비스 제공 조건도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신용카드를 만약에 휴대폰을 장기 구매하다가 중도 해지를 해도 돼요. 중요한 거는 그에 대한 신용카드사에 위약금 없습니다. 물론 이제 통신사에 대한 위약금 별도일 수는 있는데 신용카드를 할부를 하다가 해지에 따른 위약금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따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장기 할부를 언제든지 하고 싶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전체 할부 금액을 카드사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냅두면 이자가 붙으니까요. 그래서 할부를 구매할 때는 할부 이자,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그 전자제품이라든지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할부 이자를 잘 따지는데 희한하게 핸드폰 구매할 때는 이런 것들이 통신 요금과 다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할부 수수료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한번 체크해 보셔라. 그리고 언제든지 상환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할부가 조기에 다 없어져 버리면 혜택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무조건 24개월간은 할부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주 소액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갚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간만 남겨놓고 이자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좀 이런 이자는 낮추면서 좀 뭔가 이제 혜택을 좀 받아가는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 사례는 이제 HC의 경우인데요. 보통 이런 거 많았던 거 저도 기억이 납니다. 동반자 1인 무료 항공권. 맞지. 뭐 그러면 이거 완전 땡 잡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또 여기서 이제 살짝 꼼수가 있는 게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항공권도 발권 수수료를 부담하는 카드사 자체 서비스를 써야 된다. 카드사 자체 예약 서비스를 써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미엄 카드 많이 이용하셔서 좋은 혜택 받는 뭐 호텔 식사권 이런 거 받는 분 있으신데 네. 이 경우에도 전년도 이용 실적이 부족한 경우엔 발급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죠. 그 프리미엄 카드가 연회비가 높으면 높은 대신에 그 바우처라든지 이런 무료 쿠폰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이게 초년도에는 얼마 안 돼요. 한 100만 원만 쓰면 되거든요, 연간. 근데 2000년도 이후부터는 1000만 이상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년도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다가는 대부분이 이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뭐든지 조건들이 좋으면요 그 밑에 붙는 부가적인 이용들이 많이 있어요. 뭐 성수기나 연말에 또 활용 못하고, 그리고 뭐 할증료라든지 뭐 수수료 본인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점도 제한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한번 지켜보자. 우리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오늘 카드 사용 관련해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많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금감원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다는 걸 보면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클레임이
그렇죠. 뭐 생각보다 많으셨다 뭐 이런 거겠죠. 자, 다음은 대학생 JC 사례인데 해외 여행 중 거의 모든 경비를 카드로 이용해서 원화로 결제를 했는데 영수증에 표시된 결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청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카드사에 문의해 본 결과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 시에 실제 이용 금액 외에도 각종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됨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또 해외여행 가시면 물론 이제 환전해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현금이다 보니까 돈에 대한 부실도 있고 또 카드로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국제 브랜드사 이제 피자라든지 마스터 등 이런 회사들은 이제 부과하는 수수료가 있죠. 대부분 이게 대략적으로 한 0.6%에서 1.4%. 작지 않죠. 쓴 금액에 대해서 이 정도 수수료 떼는 거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별도로 또 국내 해외에서 카드 이용 실적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그 국내 수수료가 또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수수료가 국제 브랜드사에서도 붙고 국내 카드사에서도 두 가지가 붙으니까 이런 부분 반드시 한번 챙겨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또 투자에 대한 관점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또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해외 여행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비자라는 마스터 관련된 카드사 투자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삶의 높아지면서 왜냐하면 카드사 같은 경우는 플랫폼 비즈니스잖아요. 따박따박 수수료가 찍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에 관련돼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다. 이게 또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네. 네, 다음 사례는 그 K씨의 경우 아내랑 서로 다른 카드를 사용하고 계신데 남편은 주유요금 결제용으로 그다음에 아내는 생활비 용도로 이용을 해왔는데 부부 모두 저희가 뭐 계속 얘기했던 전월 이용 실적이 양쪽 다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할인을 뭐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시다가 전월 이용 실적이 합산되는 가족 카드로 변경하신 후에 뭐 할인 혜택을 추가적으로 좀 받게 됐다. 뭐 이런 이슈가 있네요. 이거는 뭐 저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합쳐 보면 이용 실적이 합산이 되고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가족 카드를 최대한 한번 활용해 보자. 오늘 1가지 정도 포인트를 얘기했는데요. 이게 뭐 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관심이 크게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 이제 아니면 또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카드 사용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가 좋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 그 직장인들, 월급쟁이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오늘 내용 좀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우리 애사도빠님? 그러니까 전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왕 가지고 있는 카드가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좀 작은 돈을 아껴서 그 돈을 이제 좀 굴려서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자기 자신의 카드부터 잘 알자. 너 자신을 알라. 네,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카드 사용 잘할까요? 딱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우리 표 대표님. 네, 체크카드 쓰시. 근데 이게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합리적인 소비 쪽보다는 옛날에 그 광고죠.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이쪽이랑 좀 더 연관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청취자분들 다 알아서 잘 판단하시겠고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래요. 어디가 좋냐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꼼꼼하고 오늘 말씀드린 부가 서비스 다 챙기실 분 몇 명 없으시잖아요. 그러시면 그냥 주거래은행 사용하세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네, 그리고 되도록이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통해서 부가 서비스 받으시고요. 네, 그래도 신용카드를 잘 알뜰하게 쓰시는 알뜰족이시라면 오늘 말씀드린 1가지 포인트 꼼꼼히 챙기셔서 제대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멤버 남겨주시고요. 또 저희 또 좋은 내용으로 2018년 새롭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